안녕하세요. 3프로 올림피아드 1과정 오늘 첫 수업입니다. 우리가 실제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문제를 풀고 또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질문, 토론도 하겠지만 미리 예습으로 개념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단원에서 뭘 공부하는지를 이 유튜브를 통해서 꼭 정리하고 와야 한다라고 공지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습 수업을 통해서 한번 이 내용을 정리를 머릿속으로 하고 어떤 걸 공부하는구나 어떤 걸 푸는구나 엄마랑 같이 뭐 한다든지 해서 할 걸 해보고 그러고 실제 수업에 와서 배운다면은 더 많이 잘 흡수가 될 것입니다. 첫 단원의 챕터 1이라고 해서 우기기 가정하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뭐 좀 제목부터가 이렇게 수학으로 와닿지가 않는 얘기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제목이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실제 내용을 다루다 보면 뭐 우기는 건 없어요. 우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보통 친구들 사이에서나 부모님하고 가족 간에도 우겨서 잘하는 건 없죠. 뭐 좋은 거 우기나요? 그냥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거 내지는 뭐 잘못된 거 이거 자기 생각을 관철시킬 때 우긴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고 뭐 가정을 한다니까 수학은 사실 가정에서 푸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가정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논리적연하게 전개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제목 자체가 좀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실제 이거 제목을 바로 잡는다면 차를 이용한 계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차라는 거는 뭐 A에서 B를 뺀다든지 했을 때 계산 결과죠. 차를 이용한 계산이다. 이게 조금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상황에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교재를 이 1단원을 풀어본 학생들은 또 뭐 학원이나 이런 데서 방정식으로 중학교 1학년 내지는 2학년에 나오는 문자를 사용한 방정식으로 접근을 많이 했었을 수 있습니다. 굳이 여기에서 그렇게 하면 이 문제들을 출제한 사람의 의도에 그렇게 부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풀려면 풀 수 있지만 실제로 좀 더 복잡하고 아직 그게 흡수가 안 될 상황인 학생들이 많습니다. 아직 초등 과정을 끝내고 중1 과정을 학습하지 않았다면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를 이용한 계산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 뭐 핵심 문제를 한번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에 800원 하는 사과가 있고요. 감은 한 개에 500원이래요. 자, 사과는 800원이고 감은 500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 두 개를 합해가지고 총 23개를 샀대요. 그랬더니 돈이 16,000원이 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감은 몇 개를 샀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네요. 그럼 이제 뭐 가정하기라고 했는데 뭐 좀 그렇네요. 그래서 어쨌든 사과의 개수를 뭐 하나 줄이고 감의 개수를 하나 늘리고 뭐 이런 상황에 맞춰서 이 금액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거를 한번 알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과 감의 개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총 23개 사니까 이걸 23개 이걸 0개 사는 방법이 있고 22개 1개 사는 방법이 있고 21 2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야 23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제 총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경우는 23 곱하기 800 더하기 500 곱하기 0입니다.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18,400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볼게. 이거예요. 사과를 하나 줄이면 돈이 얼마가 적게 들어요? 800원이 적게 들죠. 하지만 감은 하나 늘어나면서 얼마가 돈이 늘어나죠? 500원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 늘리고 줄여감에 따라 얼마의 변화가 일어나죠? 한 줄 내려갈 때마다 300원씩 금액이 적어진다 이 얘기예요. 요거보다 그 다음 단계로 가면 300원씩 적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18,100원이고 17,800
7,800원이 됩니다. 그럼 여기 16,000원이라고 했어요. 좀 이렇게 쭉 가서 16,000원 이렇게 된대요. 그럼 여기 17,800원보다도 어때요? 1,800원이 적어지니까 뭐 6번의 변화가 더 있는 거죠. 6번의 변화가 더 있다. 그러면은 여기가 몇 개가 돼요? 8개고 여기는 자 합해서 23개라고 그랬어요. 15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차이의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일어나는 차이의 규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옆에 뭐 티칭 팁이라고 해서 방정식으로 하면 왜 학생들이 이해가 어려운지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문제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학교에서 퀴즈 대회를 열었습니다. 한 문제 맞히면 100점이 올라가고 틀리면 70점이 감점이 된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100점 플러스 되는 거 더해지는 것과 70점 빼는 거 결국 이거는 얼마 차이가 나요? 뭐 30점 차이가 나긴 합니다. 30점 차이가 나긴 해요. 예를 들어 뭐 맞은 개수하고 틀린 개수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정답과 오답이 각각 똑같이 한 개가 되면은 총점은 몇 점이 되죠? 30점이 됩니다. 둘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해지는 건 200점이고 빼지는 건 140점이니까 이게 30이 두 번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차이가 결국은 정답과 오답이 똑같을 때 차이가 하나 기준으로 30점씩, 그럼 뭐 두 개였을 때 60점,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쌓여 나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뭐 그런 규칙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자, 그러고 이제 문제를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자, 기본 점수가 200점이 있었대요. 자, 문장을 끝까지 잘 읽어야 합니다. 자, 기본 점수 200점을 주고 시작한대요. 못 맞추고 틀린 애들이 많은지 그런가 봐요. 기본 점수 200점을 주고 선규라는 학생이 17번을 답했대요. 17번을 답했대요. 그러면은 540점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는 지금 이 학생은 200점에서 시작해서 540점이 되었다. 그럼 몇 점이 더해진 거죠? 340점이 더해진 거다. 근데 이게 몇 문제 풀었는지 잘 봐야 돼요. 17문제를 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7문제를 풀어서 뭐 똑같았다. 여기 지금 정답, 오답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17개 바로 직전에 16개를 풀어서 정답이 8개, 오답이 8개면은 38에 240, 240점만 이렇게 더해주고 뭐 한 문제를 17번째 거를 맞추면 340점이 딱 되네요. 이렇게 우연히 발견이 되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도 물론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대로 풀어봐야겠죠. 우리는 한번 해볼게요. 자, 17번을 답해서 340점이 추가가 됐다. 추가 점수가 이제 340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정답과 오답을 분류해 봤을 때 합해서 17개가 된다. 합해서 무조건 17개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득점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17개 0개가 된다면 득점은 어떻게 되죠? 자, 100 곱하기 17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700점이 되는데, 자, 16에 오답 하나. 그러면 자, 규칙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정답이 하나 줄어들면서 100점이 줄어들겠죠. 근데 오답이 하나 늘어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오답이 하나 늘어나면서, 자, 오답은 하나 생길 때마다 70점씩 내려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빼기 70이 되죠.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170점이 내려가야 돼요. 하나 틀릴 때마다 정답이 줄고 오답이 늘어날 때마다 170점씩 줄어듭니다. 그럼 여기가 1530점이 되는 거예요. 자, 1530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줄어든다면
여기에 빨간색으로 득점된 게 340점이 써지려면 170이 얼마나 줄어들어야겠느냐, 이걸 계산해 보자 이 얘기죠. 그래서 여기 1700에서 우리가 맞은 득점 340을 빼본단 말이에요. 그럼 1360이죠. 1360을 170으로 나눠보니까 8이 나와요. 그럼 이게 8번 내려갔다는 얘기죠. 여기 17에 0에서 8번 내려갔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오답이 8개. 정답은 몇 개가 되죠? 17에서 8을 빼니까 9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 9번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푸는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숙제로 여기 유제 문제를 한번 다 풀어보고 오면 좋겠습니다. 숙제로 유제 문제를 한번 다 풀어보고 특강 탐구에도 5번까지 한번 꼭 풀어보고 와야 돼요. 특강 탐구 몇 번까지? 5번까지. 좋습니다. 자, 유제 문제 중에 선생님이랑 하나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제 문제 중에 선생님이랑 하나, 좀 어려운 문제를 같이 해볼까요? 조금 어려운 거는 이렇게 별표를 쳐놨습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형과 동생이 주사위 놀이를 했는데 눈이 많이 나온 사람이 이기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6이 나오고 5가 나왔어. 그럼 6 나온 사람이 이기는 거다 이 얘기예요. 형이 이기면 동생이 형에게 연필을 3자루 준대요. 형이 이기면 동생이 형한테 연필을 3자루 주고, 동생이 이기면 형이 통 크게 동생에게 5자루를 주기로 했습니다. 비기는 거는 제외하고 40번 놀이했다. 그러니까 비긴 거는 이제 안 한 걸로 친대요. 비기는 거 없다. 그러고서는 자, 두 사람이 가진 연필 수가 처음과 똑같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똑같이 되었다. 거기에다가 네모를 쳐놨네 선생님이. 동생이 몇 번 이겼느냐. 자, 승리 횟수를 좀 정리해 볼게요. 형과 동생. 자, 처음에 몇 자루 있는지 모르겠는데 형이 못 이기고 동생이 40번 이겼을 때랑 형이 한 번 이기고 동생이 39번 이겼을 때, 자, 한번 상황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자, 동생이 이기면 동생한테 5자루가 생겨요. 형이 5자루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형이 이기면 형한테는 이제 3자루가 생겨요. 동생이 주기 때문에. 자, 그럼 이 관계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형이 이기면 형은 3자루 주는 거고, 형이 이기면 형은 3자루 늘어나는데 동생은 어떻게 돼요? 반대로 3자루 줄어들겠죠. 자, 그런 식이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해둬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형의 상태를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형이 40번을 했는데 다 졌어요. 그러면 5자루씩 주게 되죠. 5 곱하기 40하면 200이네요. 그럼 형은 5 곱하기 40에서 200자루가, 형의 증감 상태가 200자루가 줄게 되고, 동생은 어떻게 돼요? 5자루가 계속 40번치. 그래서 200자루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형이 한 번 이기게 됩니다. 형이 한 번 이기게 되면 형은 받을 때 몇 자루 받는다고 그랬어요? 3자루를 받는다고 그랬죠. 형이 3자루를 받게 된다. 그러면은 자, 3자루를 받는 거 더하기 3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더하기 3도 되겠지만은 셋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형이 이기는 바람에 아까 줘야 했던 5자루를 안 줘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5자루를 안 줘도 되니까 동생에게 준 거는 195자루를 준 거고, 그 다음은 형은 3자루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줄어드는 게 193자루 줄어들게 됩니다. 자, 5자루를 안 줘도 되게 되고, 그 다음에 3자루를 받아오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동생의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어요. 동생은 자,
5자루 받아올 거를 못 받아오죠. 한번 지다 보니까. 그러면 그만큼이 줄어드는 거고, 그 다음에 또 3자루를 형한테 줘야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8자루가 결국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하기 192가 되죠. 자, 이제 규칙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형이 한번 이기고 동생이 한번 지게 됩니다. 요 0, 40에서. 그러면 8자루가, 형은 8자루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동생은 8자루가 빠지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게 되면은 여기 2에 38이 되면 또 8이, 또 8이, 이런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속 가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처음과 똑같이 된다. 그 말은 증감 상태가 계속 가서 형도 증가 감소가 없는 상태, 동생도 증가 감소가 없는 상태, 00이 돼야 한다. 이게 바로 처음의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더하기 200이었던 게 192, 이런 식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죠. 자, 200을 8로 나눠봐요. 25가 되죠. 그렇죠? 200을 8로 나누면 25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몇 번 내려간 거예요? 25번을 내려간 게 됩니다. 25번을 내려간 게 되죠. 자, 그렇게 25번을 내려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동생은 15번을 이긴 게 되고, 형은 25번을 이긴 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00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물론 이거 나중에 방정식으로 식을 세워서 공부할 수 있는데, 이 차의 변화를 통해서 규칙을 발견하는 게 지금 이 단원의 기본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챕터 2, 숫자 개수에 관한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개념으로 수와 숫자를 구별을 해야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핑크색으로 써놨는데, 220이라는 거는 수죠. 220이라고 얘기하면 하나의 수입니다. 수 몇 개?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 사용된 숫자는 2를 몇 번 썼어요? 3번 썼죠. 똑같은 숫자 2를 3번, 3개를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123을 한번 생각해 봐요. 뭐 1234를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수는 한 개인데 숫자는 몇 개 썼어요? 그렇죠. 4개를 쓴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 요거 잘 구별을 해야겠습니다. 핵심 문제 한번 볼게요. 1부터 555까지 홀수를 차례로 써나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숫자 5는 몇 번 쓰게 되는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처음부터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가 등장했네요. 연습을 위해서 우리 하나 다른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숫자 1부터 100까지를 생각해 볼게요. 자, 수 1부터 수 100입니다. 총 여기에는 수는 분명히 100개가 있습니다. 수가 몇 개 있다고요? 100개가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건 숫자 1을 몇 번 썼는지 이거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세는 방법은 정말 뭐 사람마다 세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셀 거냐, 뭐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이 한 자리수에서 1은 한 번 쓴다. 자, 한 자리수로 치면은 1 하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자리수는 10부터 99까지죠. 그랬더니 앞에가 1이고 뒤에가 여기 쓸 수 있는 숫자가 0부터 9까지 해서 요 유형이 10개가 있고 요거 1개가 있었듯이, 또 뭐 10일, 20일 이런 식으로 뒤에가 1이 되는 거, 이런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뒤에가 1이 되는 거는 몇 개가 생기죠? 91까지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몇 개가 돼요? 9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요 위에도 10, 11 하면서 셌고 지금 여기에서도 11 하면서 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좀 포인트가 달라요. 지금 숫자 1을 몇 개 썼느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앞에 쓴 1은 분명히 10개가 맞고요. 이거는 뒤에 쓴 것만 카운트한 겁니다. 여기는 어때요? 앞에서 여기 썼을 때로 계산을 이미 했어요. 그래서 9개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자리수 하니까 101가 있어서 1개 이렇게 생각하면 전체에서 21개가 나옵니다. 숫자 1을 이렇게 해서 21개를 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자릿수를 기준으로 파악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100까지라고 하면 빈칸 3개를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유형으로 네모네모 1의 유형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네모네모 1. 그러니까 지금 1의 자리에 숫자 1을 쓴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1의 자리에 숫자 1을 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 본다면 여기에 1을 쓰고, 여기에 0 가능하죠. 1, 2 해서 뭐까지 가능해요? 9까지 쓴 겁니다. 그래서 맨 앞에는 그냥 0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맨 앞에 쓴 0은 뭐 숫자를 읽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게 1의 자리인 1의 자리에 1에다가 썼을 때, 자, 001, 그 다음에 011, 021부터 091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한다면, 자, 지금 어때요? 여기 뒤에 1의 자리에다가 1을 쓴 거는 총 몇 개가 만들어지죠? 10개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알아볼 거는 가운데다 1을 쓴 거예요. 가운데다 1을 쓰면 여기에 0을 쓰고 1을 쓰고 0을 쓴 다음에 1 해가지고 뭐까지 가능하죠? 9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헷갈리는 게 이제 이거죠. 여기에 011이라고 한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011이 생기죠. 이거 두 번 중복해서 생긴 거냐? 아닙니다. 두 번 중복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지금 여기 1번의 경우에는 1의 자리에 1을 쓴 거를 개수를 세다 보니까 1의 자리에 사용한 1의 개수입니다. 이거 뭐라고요? 1의 자리에 사용한 1의 개수. 이거는 뭐예요? 10의 자리에 1을 사용한 개수가 됩니다. 어쨌건 이거는 몇 개예요? 또 10개가 되겠죠. 세 번째 유형은 맨 앞에 1을 쓴 겁니다. 근데 1부터 100까지라고 얘기했죠. 1부터 100까지니까 1 빵빵 외에는 되는 게 없어요. 이거 1개예요. 그래서 총 21개가 됩니다. 자, 지금 위에 사용한 방법, 이거 뭐 솔루션 1이라고 하고, 이거 솔루션 2라고 해볼게요. 둘 중에 하나 자기 편한 것만 알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솔루션 2를 조금 더 많이 쓸 수도 있지만 솔루션 1도 충분히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둬야겠습니다. 핵심 문제 1번 볼게요. 핵심 문제 1부터 555까지 홀수를 차례로 써나간다. 홀수만 쓴대요. 홀수 짝수 구별은 한다라고 믿겠지만 1의 자리가 홀수여야 13579의 홀수인 거죠. 숫자 5는 자, 수 5가 아니라 숫자 5라고 얘기했어요. 숫자 5는 몇 번 쓰게 되는지,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칸을 만들어 놓고 1의 자리에 5가 되는 경우, 이 유형을 파악을 해 볼게요. 자, 0, 0, 5 이렇게 한다면 이건 그냥 숫자 5인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앞에 0 쓴 다음에
1을 쓰게 되면 0, 1, 5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2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능해요? 9까지가 가능하겠죠. 그쵸? 앞에 0을 쓴 다음에 0부터 9까지 다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을 썼습니다. 지금 555까지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0부터 9까지가 다 가능하겠고, 여기에 2를 써도 마찬가지로 0부터 9까지, 3을 써도 0부터 9까지, 4를 써도 0부터 9까지인데 5는 주의해야겠네요. 5를 쓰면 0, 1 해서 어디까지만 가능해요? 555까지니까 5도 쓸 수는 있네요. 이거 주의해야겠고요. 자, 그러면 개수가 파악이 됩니다. 이렇게 1의 자리에 5를 쓴 횟수가 여기에 10개, 여기에 10개, 여기에 10개, 여기에 10개, 여기에 10개, 여기에는 6개 해서 총 몇 개가 되죠? 그렇죠. 56개가 됩니다. 자, 다음에 1의 자리에 쓴 거는 다 파악을 했으니까 두 번째로 10의 자리에 5를 쓴 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0 쓰고 여기에 5 쓰고, 그럼 여기에는 홀수여야 하니까 1, 3, 5, 7, 9를 쓸 수 있네요. 그쵸?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1을 쓰고 5를 쓰고, 그 다음에 1, 3, 5, 7, 9까지 가능하죠. 2를 쓰고 5를 쓰고 어때요? 1, 3, 5, 7, 9까지 가능하네요. 3도 5 쓰고서는 1, 3, 5, 7, 9까지 가능하고, 4도 5 쓰고서는 1, 3, 5, 7, 9 가능한데, 이제 5를 집중해야 돼요. 자, 5를 썼을 때, 자, 555까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55까지예요. 그럼 여기 가운데는 5를 쓰기로 했으니까 1, 3, 5까지만 가능하네요. 그럼 여기 몇 개가 있어요? 여기 5개죠. 여기에서 또 5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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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인데 여기에만 3개네요. 그러면 5, 25에다 3을 더하니까 총 28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유형으로 이거 볼게요. 맨 앞에 5를 쓰고서는 그 다음에 홀수는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5 쓰고 0 쓰고, 그러면 여기 1, 3, 5, 7, 9 다 가능하네요. 그 다음에 1을 써도 모두 가능하죠. 2를 써도 어때요? 모두 다 가능하죠. 3을 써도 모두 가능하죠. 4를 써도 앞에 5 쓴 상태에서 1, 3, 5, 7, 9 모두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5를 썼을 때 또 헷갈리면 안 되는데, 여기 5를 쓰고서는 1, 3, 5, 7까지는 되는데 9는 안 되네요. 7도 안 되네요. 7도 안 되고 555까지였죠. 555까지 가능하다 이 얘기죠. 그러면 5개가 하나, 둘, 셋, 넷, 5번 있고, 그 다음에 여기 3개가 더해지니까 또 28개가 됩니다. 자, 이렇게 꼼꼼하게 잘 개수를 세줘야 합니다. 자, 다음에 핵심 문제 2번을 볼게요. 1부터 9999까지입니다. 자, 1부터 9999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한 자릿수 모두가 되죠. 여기에는 두 자릿수도 모두 있습니다. 세 자릿수도 모두 있습니다. 네 자릿수도 어때요? 1000부터 9999까지 모두 있습니다. 총 4자리 이하의 수는 다 모아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숫자 7이 몇 번이나 쓰였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7 개수를 세볼게요. 자, 첫 번째 유형으로 맨 앞에 7을 쓰고 그 뒤에 뭘 쓸 수 있는지. 자, 숫자 7을 몇 번 썼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1000의 자리에 7을 쓴 숫자가 몇 개인지 파악을 하면 1000의 자리에 사용한 7의 개수가 파악이 되는 거죠. 요거 의미가, 자, 1000의 자리에 사용한 숫자 7의 개수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7로 시작하는 숫자가 몇 개인지 파악해주면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7 다음에 올 수 있는 숫자가 0, 1, 2, 5까지 가능해요. 9999까지니까 9까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아무거나 0, 1, 2 해서 9까지 가능하고, 여기도 0, 1, 2 해서 9까지 다 가능합니다. 그럼 이거 총 몇 개가 가능하냐? 100의 자리에 0부터 9까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10가지가 되겠습니다. 10의 자리에도 선택할 수 있는 게 10가지고요. 1의 자리에도 10가지입니다. 그러면 만들어지는 전체 개수는 1000가지가 되겠죠. 자, 이게 0에 대해서 0부터 9까지, 그리고 또 여기 0에 대해서도 0부터 9까지. 그러면 이거 경우의 수, 수영도를 만들어서 나뭇가지 그림을 그려서 해본다면 총 1000가지가 나온다 라는 거를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00의 자리에 사용한 7의 개수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럼 앞에 여기에 0, 1, 2부터 9까지 다 가능하죠. 여기도 0, 1, 2부터 9까지, 0, 1, 2부터 9까지 모두 가능하죠. 그러면 10, 10, 10 이걸 모두 곱셈해서 또 1000가지가 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해준다면 여기 선생님 풀어놨죠. 그 10의 자리에 사용한 7의 개수도 같은 방식으로 10, 10, 10의 곱이 되겠고, 1의 자리에 사용한 7의 개수도 10, 10, 10의 곱이 돼서 1000. 그래서 총 4000번이 나옵니다. 자, 여기 단원은 일단 2단원, 여기는 챕터 2에서는 유제까지 숙제로 좀 풀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유제까지 숙제로 풀어오는데, 지금 유제 1, 2번은 방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랑 별 차이가 없는데, 유제 3번은 뭐 지금 여기 화면을 보고 참고를 해도 좋으니까 한번 꼭 풀어보고 문장을 꼼꼼하게 잘 읽고 와야겠습니다. 자, 유제 4번을 한번 같이 하면서 지금 예습 수업을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324쪽까지 있는 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가 쪽수를 나타내는 수는 1부터 324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숫자들의 개수를 사용해 보니까 가장 많이 쓰인 숫자를 알 수 있다. 가장 많이 쓰인 숫자, 이 숫자가 무엇인지 찾고 몇 번 쓰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1부터 324까지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당연한 거지만 100 얼마로 써져 있는 거는 몇 개가 있어요. 여기 00부터 010 해가지고 99까지 해서 총 100개가 있죠. 그 다음에 2로 시작하는 애도 00부터 99까지 하니까 100개가 있죠. 사실 전체 페이지가 324니까 1 아니면 2를 제일 많이 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의 자리, 여기 300을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300대에서 이제 결판이 나는 것 같아요. 3, 1 네모 하는 형태하고 3, 2 네모 형태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0부터 9까지인데 요거는 뭐예요? 0부터 324까지니까 4까지죠. 그러면 누가 더 많이 써요? 1을 제일 많이 쓴 거죠? 요걸 파악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1을 제일 많이 썼으니까 그럼 숫자 1을 몇 번 썼는지 확인해 봅니다. 그럼 100의 자리에 사용한 1의 개수를 먼저 파악을 해봐야겠죠. 방금 전에 해봤지만 100번이었습니다. 100의 자리에 1을 쓴 경우는 100번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10의 자리에 1을 사용한 그 개수를 한번 파악을 해 볼게요. 여기 0을 쓰면 0, 1, 그 다음에 여기는 0부터 9까지가 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문제되는 게 없죠. 그 다음에 여기 100의 자리에 1을 쓰고서는 여기에 1을 쓰고 0부터 9까지 했을 때 10의 자리에 1을 사용한 개수가 여기에서는 10개, 여기에서도 10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0의 자리에 2를 썼습니다. 2, 1, 0부터 9까지. 그럼 이것도 몇 개예요? 10개가 되겠죠. 이제 주의하는 건 3을 썼을 텐데 3, 1, 요것도 0부터 9까지 모두 다 가능해서 10개. 총 40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맨 마지막 1의 자리에 1을 쓴 경우의 개수. 자, 여기에 맨 앞에 0을 쓰고, 그러면 여기에 0, 1, 9까지 해서 뒤에가 1로 끝나는 거죠. 그럼 이게 몇 개예요? 또 10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00의 자리에 1을 쓰고서는, 자, 지금 우리는 1의 자리에 1을 쓴 개수를 파악하는 겁니다. 맨 앞에 1을 쓰고 0, 1, 9까지 쓰고서는 그 다음에 뒤에 1을 쓴다. 그럼 위에랑 겹치는 거 없죠? 그래서 요거 이제 또 10개가 가능합니다. 2를 쓰고 0, 1 해가지고 9까지 쓰고 또 1을 씁니다. 그럼 요것도 10개가 되겠죠? 3을 썼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뒤에는 1로 박아놨는데 이렇게 가운데 10의 자리에는 0을 쓸 수도 있고 1을 쓸 수도 있고 2까지는 가능한데 3은 안 되죠.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요거 세 가지. 위에는 10가지, 10가지, 10가지. 33번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다 합했을 때 173번의 숫자를 쓴 게 이제 1이 되는 거죠. 1이 제일 많이 쓴 거다.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 예습 수업이었는데요. 한번 지금 숙제 낸 데까지 한번 잘 풀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